네, 정치권 대립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여전합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란 부담 속에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일 텐데요. 최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송갑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최고위원이 되신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은 당무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당무의 인준이 오늘 오전에 있었으니까 오늘 오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첫 방송 출연을 저희 KBS 광주에 와서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그다음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부인데 굉장히 무거운 자리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 무거운 자리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지혜롭고 또 열심히 수행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의원들 가운데서 송갑석 의원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명된 이유는 이제 기왕에 호남 최고위원이 있었던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비교적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객관적으로 어떤 의견과 발언을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지도부 안에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는 최고위원 지난해 선거에서 사실 호남직의 어떤 한 몫을 차지하실 거다, 차지해야 한다 이런 또 목소리도 또 있었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과정에서 이번에 지명직 또 최고위원이 되신 것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감회가 조금 복잡한 심경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한 명 바꿔준다라고 하는 걸로 얼마만큼 민주당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치인이 뒷걸음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야 별로 저한테 득될 것 없는 자리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를 아끼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당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당의 소속, 특히나 공천받아서,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또 당 내부의 어떤 개파 간에 대한 갈등, 그 우려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뭐 씻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지금은 이제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물론 여전히 진행된 것도 있지만 이제 법원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법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제기돼 왔었던 당과 대표 개인의 사법적 대응을 조금 거리를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작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개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강성 지지층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최근 저희 당 의원 뭐 한 몇 명 사무실 앞에 가서 확성기까지 틀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원의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에서 다른 당의 대표가 연설을 위해서 등장했을 때 온갖 야유와 비난을 쏟아놓는 것, 그런 것은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또 어제부터 그제부터죠. 최근엔 일본 검정 교과서 관련된 또 논란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이 일제 강제동원 관련된 어떤 피해자 모임들, 또 이런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정부 배상안, 뭐 제3자에 대한 배상안이라든지 한일 외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지금 불거진 검정교과서 관련된 논란들, 어떻게 정부가 대응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 보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정상회담 가기 전부터 문제였지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부터 완전히 빈잔 외교였죠. 그리고 저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호구 잡혔다는 것 이외에 적절한
저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과가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처음에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저희 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의 문제는 물 밑에서도 여러 가지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면 위로 올린다라고 하는 부담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뭐 또 워낙에 뭐 국빈 방문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미국 방문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외국을 나갈 때마다 어떤 외교적 행위를 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지역 현안으로 마지막 질문 지역 현안에 대한 것. 공공화기 전 특별법 통과 여부 또 이제 주도적으로 이 법안 관련된 활동들 해오셨으니까 언제쯤 처리될 것으로 좀 예상하는지 또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TK 신공항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날짜는 4월 뭐 빠르면 4월 둘째 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4월 중순쯤에는 법이 완벽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로 이전하게 될지야 조금 더 봐야 되지만 광주 공공항 이전은 좀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듣도록 하겠고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의 여론들 또 당내에서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